자, 이제 유형의 맵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지수 로그 함수예요. 지수 로그 함수.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지수 로그 방부등식입니다. 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철저하게 목표는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연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해 선생님이 예상한 건데 점수를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그 기초연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로그 방부등식도 한 문제 줄 수 있다. 왜냐면 6월과 9월 달에 각각 한 문제씩은 기본으로 깔아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뭘까 하면은 반드시 미수 일치를 꼭 해주세요. 미수 일치 and 그 다음에 소수 만들기. 요 과정을 입각한 후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 보면 첫 번째, 만약에 다 정리했는데 A의 fx하고 A의 gx승이 같아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fx하고 gx가 같다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요것만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들어와서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만약 얘가 감소함수라면, 얘가 감소함수일 때는 미수를 제거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다 할 때는 미수를 제거할 때 현재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여기서 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로그식이 나온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로그의 현재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로그의 정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지수에는 없지만 로그에게만 있는 것, 바로 뭐냐면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과정, 이 진수의 제한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로그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방정식을 보면, 로그 방정식, 바로 첫 번째는 로그 A의 fx가 b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fx가 하나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순간 fx는 A의 비승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A의 비승은 자체적으로 이미 0보다 크다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섯 번째, 만약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면 이게 되는 경우는 달라져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미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수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그 상태에서 미수를 제거하면 fx는 gx와 같아야 한다.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같다고 해서 이 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3번은 바로 1번과 2번을 비교해 주세요. 비교하기. 그래서 올해 수능에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건 역시 이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대다수 학생들 다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 올려 하면 이제 부등식이 나오는데, 현재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다면 이게 설명했어요. 로그 A의 gx보다 크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미수가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fx가 현재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 현재 0과 1 사이라면 이때는 미수를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감소 성분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서 문제 푸시고, 만약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얘가 증가 성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은 앞에서 배웠던 1번과 2번을 비교해달라.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끝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일수록 더욱더 잘 풀어야 되니까 꼭 숙지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그 함수로 들어가는데, 이 지수로그 함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둘 거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 만약 좌표 평면 안에 함수 O와 도형의 개수가, 함수 또는 도형의 개수가 한 개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도형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가 일단 기본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fx가 a의 x승 또는 fx가 로그 a의 x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 누구지? 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철저하게 함수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야.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해 볼 거야. 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질문하는 문제도 두 번째, 정의역이 무엇인가? 자, 학생들 정의역 확인하셨죠? 진수 제한 범위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치역을 구하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y값을 구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을 그렸는지를 확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묻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이거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해 보자. 너 그림 그렸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치역을 물어본다는 건 동시에 무슨 값?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질문해야지.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 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함수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에 따른 맞는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밖에 좀 더 어렵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평행이동, 또한 대칭 이동에 관련된 성질도 질문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밖에 합성함수나 역함수에 관련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 함수 갖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림을 그리되 이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 그리고 점근선이 무엇이냐 이런 걸 확인하면서 상대방의 질문에 매치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요거는 2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함수 O와 도형의 개수가 만약 2개 이상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로그 함수 말고도,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안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선이 나온다든지 원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 외에 또 다른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또 등장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이 함수가 아닙니다. 현재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바로 좌표가 되는 겁니다. 좌표. x,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좌표값 모두 구하기입니다. 현재 좌표값 모두 구하기. 좌표값 모두 구하기. 필요하다면 축과의 교점도 같이 구해주세요. 축과의 교점 함께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잊지 마세요. 이게 축과의 교점도 내가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축과의 교점도 함께 구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대체 함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조연의 역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함수의 역할이 함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함수는 기본적인 그래프와 좌표값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배경의 역할로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좌표가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이제 우리의 본론이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구하게 되면 뭘 질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
좌표값이 하나입니다. 좌표값 1개. 이러면 좌표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X 성분 또는 Y 성분을 질문할 거야.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값이 2개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표값이 2개일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길이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나 기울기 값을 질문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좌표값이 3개 이상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때는 상대방은 철저하게 나에게 넓이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값을 질문할 거야. 특히나 어떤 질문을 할 거냐? 바로 좌표 성분에 있는 미정계수를 구해와 라고 질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1개일 때와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현재 출제하고자 하는 기본 마인드의 설정이 다름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화를 하나 정리해 주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서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하는 도형이 등장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 트렌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 9월 통틀었을 때 가장 선생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올해는 닮은 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지수로그 함수, 뒤에 있을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으면 선택, 미적분학에 있는 수열의 극한이나 삼각함수의 극한에도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닮은 비 배웠다가 잠시 후에 있을 삼각함수에 관련된 특강을 들 때도 다시 한번 꼼꼼히 듣기 바랍니다. 닮은 비라는 것은 배경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같은 모양 도형이 2개 나옵니다. 같은 모양의 도형이 2개. 자, 그러면 같은 모양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각도가 일치해야 한다. 각도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각도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적어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요게 A고 요게 B야. 이게 되면은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때는 A 대 B.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며, 요 2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수능해 봤을 때 올해 수능에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닮은 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막강한 준비를 꼭 해주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남은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설명해 줍니다.